자, 2022년도 소방이 전술 기출문제 소방이 파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는데 문제가 이제 장문이었죠. 장문이었고 참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충 보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수업하면서 좀 강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죠, 그죠?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강의를 좀 열심히 들으시고 또 복습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대충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보셨던 부분은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스의 불안전 연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불안전 연소 관련된 설명인데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공기가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불안전 연소가 되고 불꽃이 이제 항색에 가까운 이런 불꽃이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되죠. 근데 이건 이제 이산화탄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틀렸고, 자, 리프팅 같은 경우는 버너의 분출 구멍이 먼지를 끼어 분출 구멍이 작게 된 경우 혼합가스의 분출 속도가 낮아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리프팅이 발생되는 원인은 연소 속도하고 분출 속도 비교했을 때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클 경우에 연공에서 떨어져 가지고 불이 붙는 걸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 플래시백입니다. 가스의 온도가 플래시백 같은 경우는 이제 역화죠. 다시 이제 압력이 낮아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압력이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불꽃이 버너 쪽으로 연공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 연소가 가스 분출 구멍의 가스 유출 속도보다 클 때 연소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또는 연소 속도는 일정해도 가스의 유출 속도가 낮아졌을 때, 가스가 많이 안 넣었을 때 이럴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이 맞는 거죠. 블로프는 역화 상태에서 가스 분출 역화가 아니고 리프팅 상태에서 떨어져 가지고 불꽃이 노즐에서 떨어져서 꺼지는 걸 우리가 블로프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화재의 특수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플레임 오브 이러면 복도 이게 먼저 들어가고 롤오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장 부분, 그죠? 천장 부분. 그 다음에 플래시 오브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조 현상으로서 롤오브가 발생된다. 백드라프트는 물리적 폭발로 가연물이나 산소, 열 기본적으로 필요를 하고 있다. 인데 이게 먼저 물리적 폭발이 아니죠. 물리적 폭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블레비 같은 경우는 물리적 폭발이고 백드라프트는 화학적 폭발이죠, 그죠? 화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됐죠. 우리 교재를 보면 이제 화학적이라고 이렇게 화학적이라고 갈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화재의 특수현상 대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일러오브가 있으나 보일러오브는 석유류가 혼합된 윤유를 저장하는 탱크 내부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물이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상태에서 외부 또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상태의 탱크 표면에 이제 물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표면 화재라고 그러죠. 표면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열파 이렇게 되죠. 열파. 이렇게 해 가지고 안에 있는 원유와 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오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대가 화재가 발생되는 오일로브가 있습니다. 오일로브가 있는 경우 냉각 소화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일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식소화죠. 기름 화재이기 때문에 탱크 외부를 식히는 것은 뭐 우리가 냉각으로 할 수 있다지만은 오일로브 자체 탱크가 터져가지고 화재가 났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질식 소화를 해야 되죠, 그죠? 질식 소화를 하고 두께를 뭐 우리 책에 이렇게 돼 있어. 포 두께를 5에서 6cm 정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자, 프로서브입니다. 프로서브. 그래서 옳지 않는 건 했으니까 이제 2번이 틀린 거죠. 프로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재라고는 할 수 없죠. 안에 있는 보일러브 같이 우리가 중진류 안에 이제 물은 있긴 있는데 외부에 이제 점화원 열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흘러 넘치는 거지 이게 화재라 이렇게는 할 수 없죠.
뭐 비령하는 물 그냥 흘러 넘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슬로브 있습니다. 이 현상은 직접적인 화재 발생 요인이 아니라 맞죠, 그죠? 직접적인 게 아니고 외부에서 소화수라든지 아니면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게 비령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데 직접적인 화재와는 관련이 없다. 우리 공통조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크게 문제 없었을 것 같고 4번입니다. 4번 문제는 의외로 여러분이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중속 분무이라면은 60에서 70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유효물 유별 화재 진압 방법으로 제가 유효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일반적인 특징하고 그 다음에 진압 주로 이제 전술에서는 진압 쪽하고 그 일반적인 성질 그렇게 나오지 개별적인 성상이 우리 공통주제에 보면 개별적인 성상이 있는데 그렇게는 출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공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가 뭐 몇 번 강조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선에서 이제 유효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압이 문제니까 전술은 그래서 요 보시면은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함량은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산소 발생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철마금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을 사용하면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른 모래라든지 건조 분말, 금속 가제용 분말 소화약제를 쓰라라고 얘기했고, 그다음 수용성 수규리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알코올유자라고 있죠. 알코올유 같은 경우는 농도를 떨어뜨린다라고 있죠. 그 방법이 이제 알코올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량의 물을 사용해가지고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위스키는 불을 붙지만 거기에다가 물을 섞게 되면 이제 소주가 되죠, 그죠? 농도 뭐 소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알코올 도수가 낮아짐으로 해가지고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황, 황린, 이나승고체. 자, 요거는 제가 구분해서 잘 보시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데 자, 유황이라든지 이나승고체는 주소소화, 냉각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우리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화린 같은 황화수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질식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소화약제 사용이 제한되는 소방대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분말 소화약제죠. 일단은 우리가 포소화약제 같은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통신, 기실 이런 데 사용할 수 없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이제 질식이 문제가 되는데 오류 유효물 같은 경우는 자체가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식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냉각 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 할론 같은 경우는 기상, 액상, 인화성 물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대로 옳지 않는 것은 했으니까 이게 옳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게 문제가 지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올바른 것은 그래서 옳은 것은 되겠죠. 옳은 것은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우리 시험지에서는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정이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옳은 것은 해가지고 3번은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말 같은 경우에 이거 틀렸죠. 가연성 금속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쓴다면은 가연성 금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금속 분말에 쓰는 소화약제를 써야 되겠죠, 그죠? 금속 분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약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분말 소화약제 했을 때는 가연성 금속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응성이 없는 거죠. 이것도 없고 적응성이 없고 적응성이 없고 그래서 적응성 있는 거를 했을 때 3번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잘못되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과 달렸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쉬웠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발화점, 발열량은 커야 되죠. 발열량은 낮을수록이 아니고 발열량은 커야 되고 산소와 친화력이 클수록 발화점은 낮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최소 점화 에너지든지 활성 에너지는 적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발열량은 커야 됩니다. 거기에서 반응하면서 나오는 열이 많이 발생될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죠, 그죠? 자, 하이니와 이제 프랭크 버러 이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하인이 이루는 3단계를 강조했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2단계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3단계에 있는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를 강조했던 게 하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번을 두 번째 있는 개인적 결합 요걸 강조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문장은 길지만은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은 우리가 교장위 자유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유해 생성물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1번이 답이었다는 거, 옳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바로 찾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허용 농도 외우라고 했죠. 시아나수 10입니다. 그래서 10 여기 있자는 거죠. 시아나수 10. 근데 5가 발이 났어요. 그래서 틀렸다. 포스겐 0.1, 그 다음에 암모니아 25, 일산화탄소 50, 그 다음에 또 뭐 이산화탄소 뭐 5,000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중에 하나가 딱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없이 1번이 답이었다라는 걸 찾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시아나수소가 5%라는 걸 5ppm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러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웠던 문제죠.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구분을 하셔가지고 봐야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가 외우는 건 크게 문제 없죠. 암모니아 이러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자극성,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냉동 시설, 그 다음 이산화황이라는 동물의 털, 고무, 목재 요거 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화수소 돼 있어요. 불화수소 같은 자극성이다, 유독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구미 불산 유출 사고 뭐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크게 뭐 문제점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화재 조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웠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시험 문제 정말 잘 외우는 게 원인 조사하고 피해 조사가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머리 글자 따가지고 외우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내용. 그 내용이 나왔어요. 내용이 나왔는데 뭐 피해 경로, 피해 요인 이렇게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 피해 상황 조사에서 보면 피해 상황 조사는 피난 경로, 피난에 장애가 있는 거. 제가 그랬죠, 그죠? 뭐 도망가는데 안에 그 뭡니까 현관을 통해 가지고 도망가는데 현관 밑 앞에 뭐 우산이 뭐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졌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외워야지 그냥 머리 글자 따 가지고 외워 가지고는 이거 답 찾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아마 그렇게 아마 외우신 분들은 1번이 답이 되는 거 피해 요인 이게 없죠, 그죠? 장애물 넘어진 거. 그렇게 연상을 했다면은 이제 답을 좀 찾기 쉬웠을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은 아마 답 찾기가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피난상 장애 요인입니다. 피해 요인이 아니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자, 11번 되겠습니다. 11번. 요거는 아마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관기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데 뭐 사업장에 발생 대규모 인적 사고 이렇게 됐어요. 인적 사고. 뭐 크게 문제 없죠, 그죠? 에너지와 관련된 건 통상 산업통상자원부죠. 근데 교통과 관련된 거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되는 거고 고용노동부는 이제 대규모 인적 사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수 장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잠수보고 24도, 13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건식과 섭식을 구분해서 임시해야 된다. 부력조직은 수면에서 휴식할 때 양성 부력을 준다고 했죠. 또 우리가 비상시에는 구조장비를 빨리 상승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력장비입니다. 자, 우리가 압력계는 공기통에 남아있는 압력을 측정하고 우리가 잔압계라고 했죠. 현재 남아있는 압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동차 연료계와 마찬가지로 공기통에 공기가 얼마나 남아있는 것을 알려주는데 호흡기 1단계의 저하보수와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고하보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하보수. 우리가 1단계는 9에서 11바 정도, 킬로그램 정도. 바 또는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죠?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9에서 11바 또는 125에서 150 PSI 정도의 압력을 고압을 나타내는 거죠. 고압을 나타내는 거고 2단계가 이제 저압이라 해가지고 우리 주위 압력과 맞춰주는 게 저압이죠. 그냥 우리가 호흡할 때는 저압으로 호흡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계는 고압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안에 지금 압력이 얼마나 있냐, 공기가 얼마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호흡기는 이제 2단으로 됩니다. 1단계는 탱크 압력을 9에서 11, 그 다음에 125에서 150 psi까지 감소를 시키고 2단계에서 이제 주위 압력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걸 우리가 호흡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고압으로 해야 된다. 자, 13번입니다. 119 구조대 편성 운영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구조대 종류, 자격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되겠죠. 그다음에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그 다음에 재난 발생 유형, 빈도 등을 고려해 시로 조례전 이거는 조금 문제가 그래요. 보기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조례 중에서 구조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중에 이제 특수 구조례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는데 시로 규칙으로 정하죠. 조례로 정하는 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으면 시민수상 구조례가 조례로 정했죠. 나머지 전부 다 규칙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소방청장 보면서 여름철 물놀이 여기 있죠. 시민수상 구조대, 민간자원봉사 구조대 구성한 그 구조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3번에 맞는 말이고 청장본부장 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요구자의 생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119 구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일반 구조례, 특수 구조례, 뭐 대테러 구조례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통령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14번 문제입니다. 매듭인데 말이짓기 결절 있습니다. 결절, 엄지, 팔자, 이산하고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요거는 다 나와 있어요. 엄지, 팔자, 이산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게 요 문제가 또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중팔자 매듭이 있습니다. 이중팔자 매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리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우리가 확보할 때 많이 쓴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거고 두겹 팔자 매듭이 있어요. 두겹 팔자. 그 로프 중간을 이렇게 한번 꼬아가지고 팔자 형태로 만들죠. 팔자 형태로 만드는데 자, 요거는 고리를 만들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만들기 쉽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되고 그냥 카라비라든지 뭐 나무나 기둥에 이렇게 우리가 확보할 때 많이 쓰인다라고 있죠. 간단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확보할 때 많이 쓴다. 이게 이제 두겹 팔자 매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많은 힘을 받을 수 있고 힘이 가해진 경우에도 풀기 쉬움으로 로프를 연결하거나 안전을 확보할 때 자주 쓰인다. 제가 책에도 아마 이렇게 업용을 색깔을 아마 열한 걸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문장이 시험 문제 보기에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업용을 넣어놨다 있죠. 팔자 연결 매듭됩니다. 제가 별도로 또 수업할 때 강조했던 게 팔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신경 쓰려 했습니다. 팔자 매듭, 두겹 팔자 매듭, 이중 팔자 매듭, 팔자 연결 매듭. 특히 팔자 연결 매듭은 이어매기에 속하죠. 이어매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주의를 해줘야 된다 강조를 했었는데 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럼 3번, 4번은 우리가 맞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공부하시는 분도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은 헬리콥터에서 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로프 할 때 10m에서 찰 때 이렇게 했죠, 그죠? 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머리가 있으면은 발로 약간 이렇게 세게 차는 게 아니라 약간 밀면서 한꺼번에 탁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내려올 때 10m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3m에서는 완전히 멈춰가지고 로프가 땅에 닿아 있는지 안 닿는지 그걸 확인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사실은 헬기 탑승 하강하는 거 크게 문제가 없죠. 그리고 탑승할 때는 그 헬기 조종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특히 꼬리 쪽은 안 보이기 때문에 꼬리 날개 속도가 빠르기 대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시야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요거는 뭐 그런 그렇게 설명하시면 꼬리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틀렸다 이러겠죠. 그 다음에 하강 위치에 접근하면 기내 안전요원이 기기에 설치된 현수 로프로 카라비를 겁니다. 그 다음에 하강 시 10m, 3m 틀렸죠, 그죠? 발은 헬기에 붙인 채
최대한 몸을 뒤로 기울여서 하늘을 쳐다보는 자세,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자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재롱을 풀고 하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렇게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은 답은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현수로프가 아니죠, 그죠? 기내에서는 지지점에 고리 같은 게 있으면 그 고리에 건다 이렇게 했죠. 현수로프에 카라블린에 건다. 여기 틀린 부분이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16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그죠? 아세틸렌 가스 다공성 물질. 여기 오면 딱 아세틸렌 가스 이게 발이 나오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물 붕괴입니다. 이거 교로 나오고 장애로 출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요게 1번이 이제 보기가 나왔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붕괴 안전 지역은 건물 높이의 1.5배 이렇게 했죠. 건물 높이의 H에 곱하기 1.5배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건물 둘레에 1.5배 이렇게 말장난을 해놨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경사형 붕괴에서 경사형 붕괴는 이거죠. 이거 두 벽이 마주보는 두 벽이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두 벽에 결함이 발생하여 바닥이나 지붕이.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중간에 이게 V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자, V형 같은 경우는 지금 경사형 붕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된다면은 이 같은 경우는 두 마주보는 두 외벽의 결함이 발생하여 바닥이나 지붕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건 뭐야? 팬케이크형 이런 붕괴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팬케이크형 붕괴 형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번 같은 경우로 틀렸습니다. 경사형 붕괴가 아니죠, 그죠? 팬케이크 마주보는 두 외벽이 결함이 발생했는데 그 결함으로 뭐가 있으면 바닥이나 지붕이 층층이 내려오는 거. 이걸 우리가 팬케이크형 붕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V자형 붕괴는 마주보는 두 외벽 중에 하나의 결함이 발생했다. 이거는 이제 V자형이 아니고 경사형 붕괴가 되겠죠. 경사형 붕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마주보는 벽 중에 외벽 중 하나의 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의 벽에 문제가 있는 건 이건 뭘까요? 하나의 벽. 이제 경사형 붕괴 뭡니까? 경사형 두 벽 중 하나라니까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니까 이거는 경사형 붕괴가 되고 양쪽 벽에 문제가 있다. 양쪽 벽에 문제 있어가지고 층층이 내려온다면은 우리가 팬케이크형 붕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캔틸레바형 붕괴는 가장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붕괴 취약성이 가장 높습니다. 요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몇 번 강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장시험 문제에서도 똑같은 문제였을 거예요. 이게 그 설명이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팬케이크형 붕괴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재난별 안전관리 기본부터 현상에서 긴급구조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재난 이제 긴급구조 활동하는 것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인력 장비 물자 운영은 현장 지휘하는 통제라인 지휘와 따라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구조활동 등 초롱조치 활동에 대한 언론 발표는 연락 공보 담당이 하는 거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자, 요거는 제가 아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강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시군국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제가 이거 유래로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그럼 각급 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할 때는 재난에 참사한 지역사고수습본부 통합지원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보고는 통제단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자, 이것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크게 강의 듣고 하신 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화학물질이나 물리적 위험물질 등 위험물 누출 사고 현장에서 활동으로 옳지 않는 것은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9급이죠. 9급.
구급인데 자, 활동을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염구역에 있는 것을 입혀둔 채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벗겨야 됩니다. 벗겨가지고 뭐랄까요? 가벼운 이불이라든지 이제 우리 모포 같은 걸로 감싸가지고 놔야 된다.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죠. 제록 장치는 오염구역에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중간에 있습니다. 오염 통제구역 또는 웜구역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오염구역에 설치하여 제록 장치는 해야 된다니까 중간에 설치하니까 오염 통제구역에서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 자, 오염 통제구역에 사용하는 구급 장비는 안전구역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그만큼 오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동은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거고 현장 주유소, 인력, 자원 등에서는 오염 통제구역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안전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20분이면 연부조직 손상에 관한 응급조치를 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가슴 손상인데 우리가 가슴 손상 폐쇄 드레싱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 쇼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폐쇄 드레싱을 하는 게 아니고 삼면 드레싱을 해야 된다. 그죠? 삼면 드레싱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방성 폐 손상이 돼서 이거는 이제 폐쇄 드레싱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장기를 억지로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절단이면 완전 절단된 절단 부위 생리추는 즉시 멸균 거즈에 감사한 후에 얼음에 직접 닿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얼음을 둥둥 뜬 찬물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직접 닿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간통상이면 단순히 뺨 간통했을 때는 기로 유지를 위해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입안 손상을 막기 위해서 간통상 물질을 제거합니다. 원칙은 우리가 간통된 건 제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빵 같은 경우에는 자 그게 출혈이라든지 또 다른 손상, 그 다음에 기로 폐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기로 확보를 위해서 방해하는 입안의 구토물이나 체액 등을 흡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흡인기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상기로는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경성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막아가지고 적정한 압력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흡인할 때는 우리가 전후에 과한기를 시키고 15초 이상을 해서는 안 되죠. 15초 이상이 되면 환자한테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초라는 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비물 척위에 취해서 분비물 배액을 촉진하면 이건 뭐 크게 문제 없는 문장입니다. 일반적인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22번 문제가 아마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는가를 잘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게 이걸 여러분이 그 표 있죠. 우리 보면은 스타트 분류법 해가지고 하살표가 표 있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이거 풀시면은 힘들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푸냐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긴급 환자 같은 경우에 의식이 있어가지고 의식 장애입니다. 장애, 의식은 장애가 있다. 그 다음에 응급 같은 경우는 응급하는 의식이 명료하다. 그다음 비응급 같은 경우에는 비응급이라고 없죠. 비응급 이미 가고 없으니까. 지연 환자가인데 지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냐 의식이 없는 거야. 뭐 의식이 없는 상태죠, 그죠? 지연 환자, 의식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 자, 요 상태를 우리가 지연 환자라고 분류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의식에 대해서는 없어요.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호흡수가 있어요. 호흡수가 중요하죠. 호흡수가 분당 30회를 분당 우리 보면은 30회를 분당 30회를 초과하느냐 안 초과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분당 우리가 호흡을 빨리 하면은 의외로 뭘 못한다 했습니까? 호흡을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산소하고 이산탄소 교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느리는 게 더 낫다라는 거. 분당 30회 이하가 되면은 우리가 언급을 하지만은 호흡 속도가 너무 빨라 버리면 우리가 긴급으로 분류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하는 겁니다. 맥박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는데 맥박이 촉진된다 이러면 촉진이 불가능하다면 긴급이고 촉진된다 이러면 우리가 응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자, 여기는 일단은 볼게요.
명료하다는 거는 말은 뭐냐면 흔들어 꼈는데 의식이 없다라는 거야. 의식이 없다. 기도 유지도 안 돼. 자, 호흡도 없어. 그런데 맥박만 서서히 뛰고 있어. 보행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냐면은 요 같은 경우는 무호흡이죠. 무호흡. 그럼 무맥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의식 자체가 혼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흔들어도 반응이 없는 상태야. 그럼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적극적인 억압 처치가 돼야지만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쉽게 말해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정도의 환자 상태라 이러면은 우리가 이걸 지연 환자라고 분류한다고 그랬죠. 지연 환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긴급하게 빨리 가장 먼저 처치나 병원 인송이 필요한 환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연 환자로 분류할 수밖에 없죠. 뭐 이거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 명의 구급대원이 이렇게 달라붙을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수의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연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데 뭐 의식 전부 다 명료합니다. 크게 문제 없고 기도 유지됩니다. 문제 없고 순환 정상입니다. 보행 불가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요겁니다. 여러분이 초당 뭐 1회에 1, 2초 걸린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분당 30회가 되려면은 즉 2초 이내에 뭐가 호흡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하고 1에서 2초 정도 걸린다 이러면은 호흡수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면은 이건 뭐냐면 긴급으로 분류한다는 거야. 4초, 5초 같은 경우는 4초, 4, 30, 120초죠. 그러면 이건 넘어갑니다. 5초에 한 번 더 속도가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되죠. 30km 이하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자 응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응급. 그래서 요거는 긴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손상 중증 주정상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뭐 이거는 그냥 던져주는 말이고 핵심은 여기 호흡수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하신 분이 엄청나게 생각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마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호흡 유지 장비에 관한 것 됐습니다. 자, 이것도 아마 여러분이 답이 바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자, 가장 호흡량이 되는 코삽입관 되죠. 그래서 코삽입관. 그러니까 벤츄리 마스크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그다음에 COPD 환자 에 쓰고, 그러니까 비저온 마스크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00% 산소 공부를 할 수 있고 단순 얼굴 마스크는 35에서 60 이렇게 되죠. 가장 적은 양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게 우리가 코 삽입관인데 6에서 10이 아니죠. 그죠? 6에서 10, 1에서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문제 없고 자 24번입니다. 단계입니다. 첫인상, 순환, 기호, 의식 수준 7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답은 요것도 이제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5번입니다. 요것도 다른 또 계급에서로 출제가 된 겁니다. 아프가 점수. 우리가 아프가 점수를 그냥 매년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매년 넣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분홍 청색 되어 있습니다. 분홍이다, 청색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요. 자, 손발 몸은 분홍인데 손발, 팔다리는 청색입니다. 청색인 것은 처음에는 청색이었다가 나중에는 이게 손발이 이제 분홍색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면은 2점이고 이렇게 되면은 1점이 됩니다. 1점. 여기에서 이제 1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제한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점. 심장 박동수가 분당 95회인데 우리가 신생활동 박동수가 빨라야 좋다고 했죠. 100회 이상이 되면 우리가 2점이고 100회 미만이 되면 1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점. 그다음에 자극 시 얼굴을 찡그린다. 그냥 이게 자극 바른 쪽만 찡그린다 이러면은 1점.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뭐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나온다 이러면은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운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2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점 이렇게 됩니다. 호흡은 없으면은 0점이지만 호흡은 적극적이면은 뭐 이렇게 2점이 되겠지만 여기 보면은 호흡이 약하고 조금 불규칙하다. 그러면 1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5점이 되겠습니다. 5점. 그럼 요거는 뭐 그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장위까지 기출됐던 문제를 안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장은 좀 깁니다. 그리고 교나 장에 비해서 위가 조금 문제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또 문장도 많이 길어지고 이런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어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제 대비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실 건데 뭐 여기에 이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걸 앞으로도 문제가 뭐 여기에 딱 맞춰 가지고 논다. 그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긴 문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 놨던 부분들은 내년에 조금은 출제율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공개가 돼 있던 이 문제지가 들고 들어가겠죠, 그죠? 들고 들어갑니다. 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소방학교에 이 문제가 이미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다 나와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비공개가 되다 보니까 대충 이런 데서 나왔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문제를 자세히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 출제 안 하는 사람이 소방학교에 있는 교수진들이 이제 주로 내니까 전수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틀림없이 확인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저한테 출제 의뢰가 온다 하더라도 작년에 어떤 거 나왔지라고 이렇게 볼 겁니다.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유사했던 문제는 빠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빠지고 조금 새로운 문제를 넣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진급하고자 하는 그 계급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